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 여러분께서 빠르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난방 관련 지원금인데요. 아주 인기가 많은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선착순이라는 건데요. 즉 빠르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분들은 1월이 되자마자 신청하십니다. 매년 예산이 새롭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예산은 1년이 다 되기 전에 빠르게 소진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님들도 더 늦기 전에 1, 2월 중으로는 신청하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 1, 2월이 이미 다 지나갔다면 못해도 상반기 안에는 신청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좋습니다. 빨리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난방 관련 지원금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걱정되는 게 있죠? 맞습니다. 바로 난방비인데요. 보통의 서민들은 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집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생활하고 수면 양말에 전기장판에 집에서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가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난방 관련 지원금인데요. 일단 이 지원금 소식 전해드리기에 앞서 난방비 절약하는 몇 가지 꿀팁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난방비 절약 방법 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보일러 전원 끄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잠깐 외출을 하거나 집을 비울 때 보일러가 돌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보일러를 끄게 되면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서 다시 켰을 때 온도를 올리기까지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껐다 켰다를 자주 하는 게 오히려 에너지 손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비울 때에는 외출 모드 또는 실내 온도를 10도에서 15도 정도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부분의 보일러는 외출로 설정을 해두면 보통 15분 정도 열기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온도까지 온도가 유지되니까 온도를 조금 더 높였을 때 더 적은 에너지로도 집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거죠. 또한 외출 모드로 해놓으면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보일러 속 물이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보일러 동파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보일러는 꺼두지 않고 외출 모드 또는 실내 온도를 낮춰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난방비 절약 방법 그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수도꼭지 냉수 방향에 놓고 잠그기인데요. 왜 수도꼭지를 냉수 방향에 놓고 잠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수도꼭지 손잡이를 온수에 두거나 또는 온수와 냉수 사이에 가운데에만 놓아도 보일러 센서가 계속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즉 온수 방향이나 가운데에 둔 상태에서 그대로 물을 틀게 되면 단시간에 보일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까운 난방비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거 몰랐던 분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요. 평소에 물을 잠글 때 냉수 쪽으로 돌려놓고 잠그는 습관만 생활화해도 물을 틀 때마다 아깝게 빠져나가는 난방비를 확실하게 아낄 수 있습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고 또 확실하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 오늘부터 바로바로 실천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난방비 절약 방법 세 번째, 그것은 바로 가습기 틀어두기인데요. 가습기는 공기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가습기를 사용하면 건조하지 않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난방비 절약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일러를 틀면 참 따뜻해서 좋지만 조금 지나면 입과 코가 마르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건조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때 가습기를 사용하게 되면 적정한 습도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공기의 순환도 원활하게 도와주고 또 실내 온도 유지에도 더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 가습기도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하는데요. 이 점 참고하셔서 가습기를 틀어두시거나 아니면 젖은 수건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보다 더 쉽고 확실하게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원금까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친환경 보일러 사용하기입니다. 친환경 보일러로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2020년 4월 이후로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연간 15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역들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가 의무화된 지역들인데요. 전국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친환경 보일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일반 보일러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면서 가스 소비량을 줄여주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입니다. 실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친환경 보일러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 및 경제적 편익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가구당 매년 약 15만 원의 절약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환경도 생각하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일러 교체하면 이 비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매년 지자체별로 보일러 교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한 대당 지원 금액이 20만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10만 원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저소득층은 6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원금이 줄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지원 물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인데요. 작년에는 일반 10만 대, 저소득층 5만 대였지만 2022년부터는 일반 60만 대, 저소득층 10만 대로 지원 물량을 대폭 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화된 보일러를 빠르게 교체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댁에서 사용하시는 보일러가 전옥스 보일러, 즉 친환경 보일러가 아니라면 꼭 올해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접수하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선정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시청, 환경과 또는 보일러 대리점을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난방비 절약 방법과 함께 보일러 지원금에 대한 내용 알려드렸는데요. 노후화된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지원금이 선착순으로 제공되니 꼭 빠르게 신청하셔서 교체하시고 난방비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